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조효정입니다. 이번 시간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몽규 회장이나 대표팀과 관련해서는 우리 축구 팬들이 반기지 않을 만한 소식이 많았죠. 대표팀 감독 선임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고 그 이전에도 정몽규 회장과 관련한 여러 일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29일 여러 매체에서 대한체육회가 곧 열릴 이사회를 통해 임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정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기 제한을 아예 없애겠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상에는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차례 연임을 포함해 재선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장기 집권 시 올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다만 무조건 한 번 연임이 끝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추가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공정위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요건을 갖춘 임원, 단체장에 한해서는 그 기여도를 인정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능력도 있고 협회 운영에 꼭 필요한 회장인데 규정에 막혀 모두가 원해도 못하는 상황을, 일을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생긴 단서겠죠. 대한체육회는 바로 이 규정을 손진하려고 합니다. 공정위 심의 없이도 재선뿐 아니라 3선 연임, 4선 연임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아예 연임 도전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체육회 측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인력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3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체육회 순회를 통해 임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능력과 경륜을 지닌 인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 체육계에선 회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갖춘 분들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관련된 정관 내용을 개정해버리면 지역체육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도 어느 정도 연관 있는 문제란 시선이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도 재선 임기를 보내는 중이고 내년 임기 만료거든요. 물론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스포츠 공정위원들을 총회 의결을 거쳐 직접 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서 애초에 이해 충돌 아니냐라는 이슈도 있긴 합니다. 본인이 뽑은 사람들이 본인의 3선 여부를 결정한다는 셈이니까요.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공정위원을 회장이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규정상 추천위원회나 이런 소외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 3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말을 아낀 상태입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오늘 3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31차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안건이 통과되고 대의원총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까지 받게 되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인 대한축구협회도 정관 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 회장직도 3선 연임부터는 공정위 심의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심의 절차가 사라진다면 내년 1월 임기 만료인 정몽규 회장은 규정상 제약 없이 4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몽규 회장이 4선에 도전하겠다고 공표한 적은 없지만 이미 그 시그널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습 사면 논란부터 정 회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당시에도 정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정 회장은 본인과 일부 이사들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들을 대폭 개편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경질을 계기로 다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하지만 이때도 정 회장은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절차가 벤투 감독 선임 때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감독교체 전력강화위원회 물갈이로 무마하고 스스로는 회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4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하면서 넘어갔는데요. 2018년도 총회 때 3년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에서 이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4선 도전을 암시하는 거란 해석이 나왔죠. 이때부터 4선 도전을 위한 밑작업으로 보일 만한 일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6일 정 회장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 AFC 총회를 통해 새로운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시아에 할당된 집행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이 자리에 정몽규 회장이 단독 출마했고 AFC 규정에 따라 별도 투표 절차 없이 추대 형식으로 집행위원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도 사선 도전을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요건 마련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국제단체인 AFC 집행위원 자격을 갖고 있다면 공정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사선 도전 의사가 없었다면 임기 만료를 7, 8개월 앞두고 2027년까지가 임기인 집행위원 선거에 나설 리 없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축구 외교와 관련된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받아왔으니까 이를 보완하려는 성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협회는 당시 정몽규 회장은 해당 기간 동안 아시아 축구의 방향성과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 축구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일주일 뒤인 23일에는 정몽규 회장이 총수 회장으로 있는 HDC와 그 유력 계열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대한축구협회 공식 파트너사로 4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HDC와 HDC 현대산업개발은 공식 파트너 기업, 앞서 나이키, 하나은행, 현대자동차 등과 같이 협회가 주최하는 각급 대표팀 경기 때마다 광고 활동을 할 수 있고 대표팀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협회는 그에 따른 수익을 얻게 되겠죠. 협회가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새 축구센터 건립이나 클린스만 감독 위약금 문제, 새 감독 선임을 위한 연봉이 마냥 넉넉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은 협회의 긍정적인 일이긴 한데 시기가 참 묘하긴 합니다. 회장님 회사인데 그동안 쭉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시점에 참여를 한다는 게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일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매우 공교로워서 자꾸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침 대한체육회 정관상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요건 중 하나에 재정기여가 있기도 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정관 내용인데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가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라는 항목이 제일 아래 있죠. 이를 통해 사선 도전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는 하는데 우연이 계속 겹치니까요. 그리고 이때 대한체육회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안건까지 상정됐습니다. 정관이 수정된다면 사실 앞서 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 통과를 위한 요건 충족 없이도 사선 도전이 명목상 가능해집니다. 이미 그래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정몽규 회장이 실제로 사선 도전을 마음 먹는다면 더욱 수월하게 사선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축구협회 사실 남자 대표팀만 하더라도 프로야R 이슈가 상적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다음 대표팀 축구협회 소식을 가져올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